안녕하세요. 체리쌤의 교육 감 잡고 시작하자 교감 채널 체리쌤이에요. 지난 수요일 11일에는 연세대학교 과학영재원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지하였는데요. 연세대 영재원에 가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셨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필평가 면접으로만 선발했던 영재원이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역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선발을 진행한다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지 내용을 기반으로 입시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과학영재원은 모집 분야와 정원이 기존과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심화과정 40명, 과학 심화과정 두 가지 파트로 물리지구과학 40명, 화학 생물 파트 40명 총 12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4사 과정은 심화과정 수료자 중에서도 별도로 그리고 타 영재원 수료자 중에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교사 추천사를 받은 자에 한해서 과학 심화과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이 심화과정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현재 연세대에 다니지 않지만 타 영재원에 다니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곳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과학 4사 과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연세대 과학영재원의 선발 방법이 기존에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 다시 1차는 지필평가로 돌아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서류평가가 진행이 되니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지만 나는 내년 혹은 내후년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 지필평가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이 각각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과학영재원 입시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의 가장 첫 번째는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 과학영재원은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이 GED를 통해서 온라인 지원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있겠죠. 이 제출 서류를 단 교사 추천서는 GED로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제출 서류들은 전부 다 우편 제출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원 및 추천은 GED, 다른 타 서류들은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원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인데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배송이 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15일인가요? 라고 하는데 얘는 내가 보내는 날짜가 15일 이내로 찍히면 되고 도착은 17일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서류를 받는다라고 하니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무래도 우편 등이 늦죠. 그래서 꼭 늦지 않도록 꼭 발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뒤에 서류들을 더 보여드리겠지만 추천서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필수 추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교사 추천서는 GED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또 다른 추천서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되니 이 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차 선발을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기간은 약 한 달 동안 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서류를 통해서 정원의 1.5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되죠. 보면 심화과정인 경우는 수학 40명, 과학 40명씩 총 하면 120명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정원의 1.5배수는 180명 내외를 1차 서류로 이렇게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전형에 합격된 학생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부설 영재원에 지원을 할 때 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영재원도 나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연대도 되고 서울대 과학영재원도 지원은 가능하죠. 하지만 면접 날짜가 동일하다 보니까 내가 양쪽 다 1차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접 시간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아이의 이제 수험표에 따라서 면접 시간이 좀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학교는 오전에 면접이 대상대가 됐고 B라는 학교는 오후에 면접을 오라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오전에 A라는 곳에 가서 면접을 보고 B라는 곳에 오후에 가면 되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대가 달라도 2차 전형 응시자 명단을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했을 때 중복 응시자는 모든 영재원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 내가 굉장히 능력을 잘 인정을 받아서 한 3군데 영재원에 1차 합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면접은 꼭 한 곳에 가서 응시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1차 합격이 되고 나면 2차는 면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11월 6일 날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 서류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연세대 과학영재원 제출 서류는 어떻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연세대 과학영재원은 지필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전형만 서류가 적지 2차 전형은 굉장히 1차에 합격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얘는 지필평가를 받던 시기에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1차는 크게 지원서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서와 활용 동의서만 내면 지원이 되고 지필평가를 본 학생을 대상으로 여기에 1차 합격된 학생들만 이만큼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작년은 이 지필평가가 없어지면서 전부 다 1차 서류평가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2차 전형에 제출했던 서류가 전부 다 2차 전형으로 이동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서도 왔고 자기소개서도 왔죠. 그리고 대신 이 필수는 1차, 2차를 합해서 필수가 동일하게 됐고 선택도 기타 서류와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었어요. 작년은. 영재교육기관 교사 추천서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앞서 필수로 냈던 교사 추천서와 영재교육기관 교사 추천서는 다른 추천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올해는 작년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작년과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에는 전혀, 서류의 종류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대신 그 안에 있는 소소한 약간의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입학 지원서나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는 필수 항목으로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선택으로 꼭 제출하셔야 될 게 기타 서류입니다. 선택이긴 하나 무조건 제출하는 게 좋다라는 서류인데요. 이 기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내가 이렇게 풀었던 문제나 아니면 연구했던 거나 내가 수행했던 포트폴리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총 3건의 제출을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에 작년과 변화된 내용은 딱 2가지, 2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대 3건까지 제출 가능한데 단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등은 제출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 말은 작년에 어떤 학생들 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출한 학생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하나가 변화가 된 건 분량입니다. 분량이 작년에는 A4 용지 한 면만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건당 A4 용지 한두 페이지 분량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니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 총 3건을 내게 되면 적게는 3페이지, 많게는 6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기타 서류니까 선택사항이니까 나는 제출할 게 한 건밖에 없어 라고 해서 한 건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요. 산출물 3건인데 이 산출물이 내가 현재 없다라면 계획서라도 난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이 계획서라도 맞춰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2가지 영재원 수료 증명서와 교사 추천서는 내가 만약에 영재원을 다녔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택이긴 하지만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가 영재원 수료자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위에 있는 필수 교사 추천서와 영재교육원 추천서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사 추천서는 어디로? GED로 선생님이 직접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지만 이 선택 교사 추천서는 어디로? 우편으로 접수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제출함에 있어서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꽤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사 추천서 항목이 필수인 교사 추천서와 선택인 교사 추천서의 항목이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필수로 제출한 게 또 뭐가 있었죠?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항목은 지금 현재 업로드 되어 있지 않아요. 9월 3일 날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다라고 하는데 연세대 과학영재원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이상 항목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9월 3일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때 항목을 꼭 살펴봐야겠지만 크게 변경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항목을 변화되지 않았던 작년 항목을 가져오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의 항목이고요. 본인의 수학, 과학 능력이나 2번째, 강점 또는 약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약점은 드러내기 싫어. 아니면 괜히 적었다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강점을 한 90%, 80%, 90% 쓰고 약점은 10%, 20%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꼭 강점은 대부분 뭐 이렇게 특출나지 않는 이상 비슷해요. 그래서 약점을 많이들 보는데 이 약점만 쓰면 안 되겠죠. 꼭 항상 적어야 될 게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한 변화된 게 있으면 변화된 것까지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째는 내가 현재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과요. 4번째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하도록 하는 이 4개의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을 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타 기관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분량에 제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글자 500자 이내, 300자 이내, 1000자 이내.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몇 자 이내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분량은 글자 크기나 글자 수의 제한은 전혀 없어요. 분량은 이 지정 양식 분량 내에만 작성을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이 네모칸 안에만 각각 다 들어가도록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이상 아이가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남이 읽을 수 있는 이 서류 평가를 하는 평가자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충분하고요. 꼭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 과학영재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걸 올려놓으면 그걸 출력해서 꼭 자필로 써야 되는데요. 나는 너무 글씨가 악필이야. 그래서 직접 안 쓰고 워드를 쳐서 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워드나 대리 작성 시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하니 꼭 출력해서 자필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출 서류는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출 서류를 전부 다 제출하고 나면 내가 1차에 선발이 되고 나면 2차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 과학영재원의 2차 과정인 면접은 지금처럼 11월 6일 날 실시된다라고 합니다. 연세대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정에 맞춰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영재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다행히도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작년도 여기 마지막 주가 동일하게 코로나 위기 단계나 방역 조치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공지는 했으나 다행히도 작년에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면접은 총 3개의 방을 이동하면서 실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 첫 번째 방에서는 문제를 직접 풀었던 이렇게 종이에 있는 문제를 볼펜이나 펜으로 풀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였고 세 번째도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긴 했는데 답변을 하는 형태이긴 했는데 특이한 점은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줌이 연결되어 있고 그 컴퓨터 앞에 앉으면 줌 상태에서 연결된 그 면접관과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심화 과정의 문제는 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물의 물리적 특징이나 화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나 다른 행성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위기 단계나 방역 조치에 따라서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꼭 한번 면접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 마지막 세 번째 방처럼 줌에 의한 대면으로 면접을 실시를 할 수 있지만 타 영재원처럼 이렇게 타이핑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꼭 타자 치는 연습도 만약에 내가 영재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 타자 치는 연습도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대 과학영재원 입시 요강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